가난한 사람들. 지은이 위고. 폭풍우가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 집안 잔이는 다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넝마 조각으로 헐어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사나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고 억수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성난 파도가 바닷가 암벽에 부딪혀 철썩 철썩 쏴 철썩 하고 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 요란하고도 무서운 파도 소리가 잔이는 몹시 싫었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운데 몸서리 쳐지는 폭풍우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 집안은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긴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마른 나무들이 바지직 바지직 소리를 내며 난로 안에서 열심히 타고 있었다. 방 한 구석 찬장에는 희고 깨끗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또한 방 저편에는 비록 낡긴 했으나 흰 보료를 깐 침대가 놓여 있었으며 그 침대에는 아무도 누워 잔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치고받고 깨어지는 바깥 폭풍우 소리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부의 아이들 5명이 고이 새근거리며 꿈길을 헤매고 있었다. 돛을 깁고 있는 잔이의 남편은 지금 바다에 나가 있다. 고기를 잡으러. 이처럼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 바다로 나가는 일은 위험하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처럼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누가 먹을 것을 거저 가져다 줄 리는 없지 않은가. 집안 식구들을 앉아서 굶겨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잔이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마음은 연방 바다에 나가 있었다. 더구나 오늘 밤처럼 억세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간간히 거센 폭풍우를 뚫고 애처롭게 우는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비는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잔이는 마음이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폭풍우에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그림처럼 눈에 떠올랐다. 배는 암초에 걸려 박살이 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끔찍해 하고 잔이는 몸을 웅크렸다. 그때 낡은 쾌종 시계가 목신 소리로 땡 땡 하고 시간을 알려줬다. 그러나 철부지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었다. 잔이는 생각에 잠겼다.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위험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다시 생각해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 어린 것들은 추나 추동 신발도 없이 노상 맨발로 뛰어다닌다. 그들에게 검은 빵은 고급 빵이다. 날마다 귀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바다에 사는 덕분으로 생선 조각은 가끔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별탈 없이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다. 잔이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비바람 소리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릴 뿐이었다. 아직 잠자리에 들기는 이른 시간이었다. 참다 못한 자니는 외투를 걸치고 손에 램프를 켜들고 밖으로 나갔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조금 잔잔해지기나 했는지, 등대불이 켜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밖은 여전히 춥고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니의 발길은 점점 더 아랫마을로 옮겨졌다. 동네 어귀 해변에 인접한 낡은 초가집 앞에까지 걸어 내려갔다. 벽은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벽에 앙상한 기둥에 매달려 있는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삐걱삐걱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오늘 밤 따라 사나운 바람은 이 초가집을 한 입에 삼키기라도 하려는 듯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문짝은 쉬지 않고 삐걱거리고 지붕을 덮은 낡은 지푸라기들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걸하듯 바스락거렸다. 자니는 잠시 발을 멈추고 찌그러진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은 빈집처럼 캄캄하고 적막했다. 자니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가엾은 사람, 내가 깜빡 잊었군. 저 불쌍한 환자를 진작 돌봐줬어야 하는 건데, 바깥 양반이 저 사람은 외롭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노상 걱정을 했는데. 자니가 노크를 했다. 그러나 안엔 아무도 없는지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자니는 다시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가엾어라. 어린 것들을 돌봐줘야 할 텐데 자신마저 알아눕다니. 저 여잔 무슨 팔자가 저렇게 사나울까. 저희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과부가 됐으니 어린 것들은 저희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가엾어라. 자니는 여러 차례 노크를 해봤지만 여전히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안에 계세요? 왜 대답이 없죠? 하고 자니는 소리쳐 보았다. 주무시거든 그냥 계세요. 하고 자니는 돌아서려고 했다. 온몸이 비에 젖은 자니는 갑자기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발길을 돌리려고 막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거센 바람이 자니의 외투를 날려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사납게 몰아쳤다. 자신도 모르게 자니의 몸이 문에 부딪히며 문이 활짝 열렸다. 자니는 그제서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 든 램프불이 캄캄한 그 집안을 두루 비춰주었다. 말이 집이지. 집안은 바깥보다 더욱 썰렁한 냉기가 감돌았다. 천장 이구석 저구석마다 마치 키질이라도 하듯 빗물이 새어내리고 있었다. 문을 등진 벽 가에는 지저분한 지푸라기 더미가 보였다. 그 위에 과부의 죽은 시체가 놓여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커다란 입을 벌린 싸늘하고 푸르죽죽한 얼굴은 절망과 고뇌가 이 한 여인의 시체에 모여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욱이 임종하면서까지 뭔가 열심히 붙잡으려고 애쓴 것처럼 쭉 뻗은 여인의 푸르스름한 손은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맥없이 축 처져 있었다. 그런데 죽은 여인의 시체 발치 아래에는 비록 때전 포대의 기이긴 하지만 그 속에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해쓱하고 살은 빠졌어도 금빛의 곱슬머리에 예쁜 얼굴을 한 두 아기가 미간을 찌푸린 채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잠들어 있었다. 언제 어디쯤에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그 사나운 폭풍우를 까마득히 잊은 채 아기들은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의 발부리를 큼직한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의 옷을 어린 것들 위에 덮어주려고 했던 모양이었다. 참으로 죽음보다도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한 아기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에 귀여운 자기의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기의 숨소리는 꺼져갈 듯이 조용하고 가냘펐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들의 포근한 잠을 깨우지 못할 만큼 깊고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밖은 비바람이 점점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빗물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뚝 떨어져 뺨으로 슬슬 타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뒤에 남긴 채 죽어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램프불에 반짝이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니는 갑자기 외투 자락 속에 뭔가를 훔쳐들고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다. 심장은 뛰고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죽은 사람 집에서 뭔가를 훔쳐온 것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니는 외투 속에 싸들고 온 것을 침대 위에 놓고 재빨리 보려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정신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그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해졌고 흥분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간간히 실성한 사람처럼 외쳤다. 그이가 뭐라고 할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이 뒤치다거리에 지쳐서 난 바보야 바보. 혹시 그이가 왔나? 안 왔군. 차라리 그이가 와서 나를 실컷 때려 죽이라도 했으면. 난 몹쓸 짓을 했어. 그이가 차라리 내가. 그때 문소리가 났다.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다. 자니는 몸을 벌벌 떠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안 오셨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어찌 지쳐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바로 대할 수 있을까요? 자니는 말없이 한동안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온갖 고뇌의 가슴을 조이면서 그녀는 앉아 있었다. 비가 멎었다. 이윽고 먼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바다는 성난 듯이 외치고 있었다. 갑자기 문소리가 났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서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때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물에 젖은 그물을 질질 끌며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왔다. 자니, 나왔어. 하고 그는 반가운 듯이 말했다. 당신이군요. 하고 자니는 대답했지만 똑바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다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날씨 한번 정말 사납더군. 정말 그랬어요. 그래, 고긴 많이 잡으셨나요? 고기가 다 뭐야. 아주 망했어. 이 멀쩡한 그물만 다 찢고 돌아왔지. 글쎄 내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무서운 폭풍우였어. 그 뭐랄까 꼭 미친 악마야. 마치 배를 공치기라도 하듯 밧줄이 금방 끊어지고 이 선체가 흔들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지. 그렇지. 그런데 당신은 혼자서 뭘 하는 거야? 어부는 피곤한 듯 그물을 끌고 방 안에 들어와 난로 옆에 앉았다. 글쎄, 그저 이렇게 하며 자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뜨개질하고 있지요. 간밤에 어떻게 비바람 소리가 무섭던지 정말 혼자 있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내내 당신 걱정만 했지요. 그랬을 거야. 정말 지독한 날씨였어. 그래, 간밤에 어떻게 지냈어? 하고 남편은 걱정하듯 중얼거렸다. 두 내외는 한동안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드디어 잔이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이 겁을 집어먹고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다. 여보,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모르긴 해도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온 엊그제쯤 될까요? 죽을 때 몹시 고통을 당했나 봐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더구나 젖먹이 둘을 남겨놓고 죽었으니 큰 놈은 겨우 기어다니기라도 하지만 어린 놈은 아직 말도 못하는걸요. 자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자니의 말을 듣다가 두 눈을 껌뻑이며 엄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정직하고 순박한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만 같다. 정말 안 됐군. 남날이 걱정인데. 그는 못내 안쓰럽다는 듯이 목덜미를 손으로 벅벅 긁으며 말했다. 그러니 어쩌오. 이 아기들이라도 당신이 데려와야 하지 않겠소. 잠이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여보, 어서 가서 어린 것들부터 데려오시오. 그러나 자니는 말뚝에 매인 사람처럼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야, 여보, 빨리 가시오. 왜, 당신 싫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단 말이오? 자, 어서. 정말 당신답지 않군. 그제야 자니는 무거운 동작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남편을 침대 곁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조용히 덮어놓은 보료 자락을 걷었다. 보료 속에는 죽은 이웃 과부의 아이들이 얼굴을 맞댄 채 깊은 잠에 빠져 평화스러운 꿈에 젖어 있었다.